제목 WSJ 아마존 애초 계획보다 많은 17,000명 감안. 업계 최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7,000명 이상을 감원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미국 주요 기업 감원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기기 사업부, 채용, 리테일 부문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감원 규모가 10,000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수천 명이 해고됐으며 향후 몇 주 내 추가 감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당시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약 1년 반 동안 CEO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다면서 추가 감원의 필요성이 있어 해고는 2023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아마존의 종업원 수는 15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창고, 현장 인력이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에 고객들이 몰리자 물류망을 2배로 확장하고 수만 명을 신규 채용했다. 하지만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수요가 감소하자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장 폐쇄와 원격 진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 등 사업 철수, 채용 동결을 잇따라 시행했으며 결국 감원까지 하게 됐다. 아마존은 최근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해 DBS 은행 등으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는 등 현금 확보에도 나섰다. 고객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도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하고 특정 지역들의 사무실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종업원 수는 지난해 10월 현재 8만 명이다. 마크 베니오프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영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고 고객들은 구매 결정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너무 많은 인력을 고용한 상태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회사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IT기업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스 FYI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 세계 1,018개 기업이 모두 15만 3,678명을 감원했다. 회사별로는 메타 플랫폼 11,000명에 이어 아마존, 세일즈포스, 부킹닷컴, 시스코, 우버, 트위터 등 순이었다. 이 사이트는 아직 WSJ의 아마존 추가 감원 보도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목 테슬라에 베팅한 펀드들 시름 깊어져. 작년 수익률 마이너스 42%. 돔나무원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새해 들어서도 급락하자 이 회사에 베팅한 펀드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금융정보업체 모닝스타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에서 분산 투자를 위해 특정 종목 보유 비율의 통상적인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5%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미국 내 50개 주식 펀드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2.1%였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주식 펀드의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7%의 2.5배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보유 자산의 약 52%를 테슬라에 올인해 펀드 중 테슬라 비중 1위를 기록한 베런 파트너스 리테일 펀드는 작년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졌다. 이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른다. 테슬라를 전체의 13% 정도 보유한 제벤버겐 제니아기관 펀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9%까지 곤두박질 쳤다. 테슬라 주가는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하락세가 가속하면서 지난달에만 37% 폭락하는 등 지난해 한 해 65% 추락했다. 특히 새해 거래 첫날인 지난 3일에도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물류 문제가 지속되면서 12.2% 급락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새해에도 테슬라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일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주식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많은 기관 투자가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어디로 갈지는 머스크에 달려있다면서 트위터에서 커스쇼를 시작하면서 불을 질러놓은 만큼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머스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 참가자들이 테슬라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투자가 캐시 우드가 CEO로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는 3일 급락 당시 테슬라 14만 4,776주를 매집. 총 59억 달러 규모 펀드의 6.5%를 테슬라 주식으로 채웠다. 운용자산 1,400만 달러 규모의 다나카그로스 펀드를 운용하는 그레이엄 다나카는 테슬라 주가가 현재 고전하고 있지만 월등한 배터리 기술에 힘입어 시간이 갈수록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트위터가 엄청난 장애물이고 머스크가 그곳에 몰입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테슬라의 미래 성장이나 운영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테슬라 중국법인 대표 톰 주가 미국 공장 총괄 책임자이자 북미와 유럽 판매 총책으로 승진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관측했다. 애널리스트들은 2018에서 2021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약 90% 상승한 데 비해 테슬라는 무려 1700%의 수익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간 수익률에 목을 매는 펀드 매니저들이 경쟁 격화와 수요 감소에 직면한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제목 미당국 FTX 관련 로빈후드 지분 6천억 원 압수. 미국 정부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관련된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 지분 약 6천억 원어치에 대해 압수 절차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미 연방 검찰 등은 이날 FTX 파산 절차를 감독하는 법정 심리에서 정부가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이러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4억 6,500만 달러 상당의 로빈후드 주식 5,600만 주에 대해 FTX의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FTX,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 다른 채권자들 간의 분쟁이 진행 중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뉴저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빌린 5억 4,600만 달러가 자기 소유의 다른 기업 이머전트 피델리티로 들어갔고 이 돈으로 이머전트가 로빈후드 주식 5,600만 주를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록파이도 로빈후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머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라메다는 이 주식을 블록파이 측 대출 상환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했지만 설정 이틀 뒤 알라메다가 파산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 심리를 통해 이 주식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FTX의 바하마 내 계열사 한 곳과 관련된 은행 계좌와 내 자산 1억 4,300만 달러 등도 압류했다고 밝혔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형법상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달 바하마에서 체포 뒤 미국으로 송환된 뱅크먼 프리드는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목 금주 알트코인 랠리의 소셜미디어 매수 등 긍정적 단어 언급 급증. 출처 센티멘트 트위터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가 5일 공식 트위터에 이번 주 알트코인 중심 랠리로 소셜미디어에서 바이, 바잉, 바텀, 블리쉬 같은 긍정적인 단어 언급이 급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단어는 역사적으로 유포리아, 포모의 사인이었다고 트윗했다. 한편 지난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는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이 발행한 시장 전망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의 겨울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는 2022년 크립토 디레버리징으로 인해 알트코인 투자 의지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회복되는 데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약세장은 최소 18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를 미뤄보면 2023년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토크노믹스, 생태계의 성숙도, 상대적 시장 유동성 등의 이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목 컴투스 블록체인 기업 팩트블록의 전략적 투자 단행. 컴투스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팩트블록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팩트블록은 2018년부터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를 매년 주최해 블록체인 사업,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의 정보 피대침 문제 해결을 위한 블록체인 교육, 정보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컴투스는 팩트블록 투자를 통해 국내의 웹3 전문가들과 사업,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컴투스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와 대체 불가 토큰 거래소를 활용해 협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목 블랙스완 저자 비트코인 탈중앙화 통화 가치 저장소 목표 달성 실패.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비트코인은 전응화 탐지기라고 비꼬았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수필가 겸 경제학자인 탈레브는 최근 블랙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통화이자 가치 저장소가 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블랙스완의 대안도 아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은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기준금리가 만들어낸 투기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 암호화폐 시스템이 보다 잘 규제되고 투명해진다면 디지털 화폐는 전통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탈레브는 지난 6월 지금은 암호화폐 겨울 아닌 빙하기이며 앞으로 봄은 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제목 비트코인 투심 회복 언제쯤? 블랙록 산하펀드 포트폴리오에 BTC 추가 호재.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 상승 덕에 1%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하루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직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긴축과 침체 우려에 더해 FTX 파산 여파, 디지털 커런시 그룹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5일 오전 9시 46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65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13%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6,964.59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46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5%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조금씩 개선돼 가는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29를 기록했다. 다만 공포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산하 블랙록 글로벌 올로케이션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 중 하나인 해당 펀드는 기업, 정부 채권, 단기 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운용 자산은 약 150억 달러 규모다. 해당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최초의 블랙록 산하 일반 펀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준수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블랙록은 미국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프라이빗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제목 리플 가격 하락에도 투자자 관심 여전. XRP 바이백 불가능한 시나리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장중 0.35달러를 회복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0.35달러는 매수 매도 세력 간 공방이 치열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다. 1월 5일 오전 8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XRP 가격은 0.3471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9% 상승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3428달러, 최고 0.350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XRP는 지난 하루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직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긴축과 침체 우려에 더해 FTX 파산 여파, 디지털 커런시 그룹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트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총을 가진 코인이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 앱스를 기소했지만 XRP 시총은 톱시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XRP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랩스 전 개발자 관계 담당 이사 맥 해밀턴이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 커뮤니티 내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XRP 바이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판타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약 XRP 바이백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공정가치로 간주될 수는 없다. XRP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올해 비트코인 바닥 나온다. 낙관, 비관론 혼재.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65%가량 가치가 떨어지며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개묘년에도 지난해 약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다.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거래소 FTX 파산에 따른 여진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한 덕분에 비트코인은 5일 1%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장중 16,964.59달러까지 오르며 17,000달러 저항선 돌파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바닥권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원가의 분석가인 에드워드 모야는 모든 투자자들이 어느 암호화폐 회사가 고꾸라질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암호화폐에 있어 여전히 어려운 시기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지난해 12월 5일 연구노트에서 점점 더 많은 가상자산 회사와 거래소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파산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은 작년까지 비트코인은 금리 인상에 대한 높은 가격 민감도를 보이며 다른 위험자산처럼 거래됐다며 인플레이션 완화, 에너지 문제 감소,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을 근거로 2023년 3분기까지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약 14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보이로 활동 중인 켄 암스트롱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3년 연말쯤이면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 선 가까이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4년 연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은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가 예고된 해다. 물론 상승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반감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신고점을 경신하는 주기가 형성된다. 다음 신고점은 12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산하 블랙록 글로벌 올로케이션 펀드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 중 하나인 해당 펀드는 기업, 정부 채권, 단기 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운용 자산은 약 150억 달러 규모다. 해당 펀드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최초의 블랙록 산하 일반 펀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준수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블랙록은 미국 기관이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프라이빗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제목. 돈 세탁 방치한 미 코인베이스의 벌금 등 1,200억 원 부과. 주가는 12% 급등. 돈 세탁 범죄를 방치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 현지 규제 당국이 벌금 등의 명목으로 1,200억 원을 부과했다. 뉴욕주 금융규제 당국과 코인베이스는 4일 이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뉴욕주 금융서비스부는 코인베이스가 자금 세탁을 비롯해 불법 행위와 연관된 고객이나 의심 거래를 걸러내는 데 실패했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1억 달러를 내고 조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금융거래 규정 위반에 따라 5천만 달러 벌금을 우선 내고 사내 준법 경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5천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CNBC 방송은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보호 신청 사태 이후 규제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번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가 그제 당국과 합의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이날 장중 12% 급등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업체다. 제목 메파미 FOMC 위원 올해 상반기 내 기준금리 5.4%로 오를 것. 미국의 동화정책을 책임지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온라인에 공개한 글에서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5.4%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4.25에서 4.50%인 미국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FOMC 위원들의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예상치 5.00에서 5.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카시카리 총재는 FOMC 위원 중 가장 매파로 분류된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확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최소 향후 몇 차례의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 2%를 달성할 때까지 기준 금리를 5.4%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와 함께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미연준 통화 완화 기대하는 시장의 경계심.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연준이 4일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벗을 기대하는 시장의 낙관론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사록에 따르면 19명의 FOMC 위원 중 2023년 중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5.0에서 5.25%로 현재보다 0.7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록은 참석자들이 적절한 기준금리 경로라고 평가하는 수치의 중간값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려는 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부각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의사록은 참석자들은 향후 경제 지표들을 보고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역사적 경험들은 초기에 통화 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록 공개에 앞서 올해 투표권을 가진 FOMC 위원 중 가장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높은 5.4%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지난달 의사록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목 미증시 FOMC 의사록 경계 속 상승. 비트코인도 1%대 강세. 미국 증시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대한 경계 속에 소폭 올랐다.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3.40포인트 오른 33,269.7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83포인트 상승한 3,852.97로 나스닥 지수는 71.78포인트 뛴만 458.76으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12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과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다. 이날 발표된 12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연준은 해당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50%포인트로 낮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연준은 그러한 금리 인상 속도 완화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위원회의 의지가 약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참석자가 강조했다고 이번 의사록에서 전했다. 특히 어떤 참석자도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전해 연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의사록에서 주목을 받은 부문은 참석자들이 금융환경의 부적절한 완화, 특히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그러한 완화가 진행될 경우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이는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오해해 금융환경이 완화될 경우 연준의 물가 억제 노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시장의 섣부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연준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의사록 발표에 앞서 연준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연준 내 메타로 돌아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역 연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연준이 앞으로 몇 달간 계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고 자신할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몇 달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를 5.4% 근방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준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오름세를 보이던 주가는 상승폭을 축소했다. 다만 주가가 이날 반등에 성공하면서 연말 마지막 5거래일에서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산타랠리는 SP500 지수에서 이번에도 통했다. 해당 기간 SP500 지수는 0.8% 올랐다. 다만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0.17% 하락했고 다우 지수는 0.73% 올랐다. 한편 미국의 11월 채용공고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채용 공고는 1,045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기록한 1,051만 2천 건보다 5만 건가량 감소한 것이지만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000만 개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채용 공고는 실업자 대비 1.7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팬데믹 이전에 기록한 1.2개에 비해 여전히 많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8.4로 집계돼 두 달째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이날 수치는 전달에 49를 밑도는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인 48.5도 소폭 밑돌았다. SP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고 부동산, 자재, 금융, 임의소비재 관련주가 1% 이상 상승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JD.com 등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들이 엔트그룹의 자본 조달 계획 승인 소식에 동반 상승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주가는 각각 12%, 10% 이상 올랐다. 실적 포스는 인력의 10%를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3% 이상 올랐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뉴욕 금융감독 당국과 과징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12% 이상 올랐다. 전날 10% 이상 급락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5% 이상 반등했으며 애플의 주가도 1% 이상 올랐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기를 침체로 몰아넣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리클릿 파이낸셜 그룹의 피터 부크만은 CNBC의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지만 시장이 파티를 시작해 금융환경이 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연준은 여러 개를 한 번에 아슬아슬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을 원하지만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비라일릿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은 CNBC의 지금은 매우 관망 분위기라며 모든 면에서 꽤 끔찍했던 1년 뒤에는 항상 투자에 두려움이 있으며 첫 2거래일 동안 적어도 실시간으로 이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미연준이 오는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2.2%로 반영됐다. 연준이 해당 시점에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7.8%로 나타났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89포인트 하락한 22.01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가량 상승해 16,800달러대에 안착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6일 오전 7시 44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841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07%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667.76달러, 최고 16,964.5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거래 범위가 16,500달러에서 17,000달러 사이에 머물렀다. 작년 말 FTX의 충격적인 파산으로 2만 달러가 붕괴된 이후 더 많은 업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